예, 예, 오늘은 2022년 3월 27일, 음력으로는 2월 25일입니다. 저녁 11시 20분이 됐는데요. 아, 요즘 제가 그 정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멤버십 가입을 하고 한 달에 한 12,000원이 들어가는데요. 신비의 시사공장, 예, 또 어, 시사타파의 개혁국민운동본부, 또 열린공감TV에 제가 멤버십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그 후원을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 달에 돈 많은 정도 내어 가지고 1년 동안에 뭐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어, 내고 이러한 우리의 그 진보 개혁 유튜브 채널을 듣는다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또 조직된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또 행동하는 양심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수업료이고 또 투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요즘 매우 낙망하고요. 또 낙담이 들고 또 시리에 빠져 있고 또 상실감이 큽니다. 그것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정말 제가 한국문명 학술론을 이끌어가면서 오랜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를 견인해야 된다 라는 대타이틀 대의죠. 대의. 저는 대의는 한국의 민주화를 세계 민주화로 견인시키는 것이 이게 대의고요. 중의 두 번째 뭐냐면 대의는 남북이 뭐냐면은 통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보민주 개혁이 개혁을 해서 동서합을 하고 국민들이 민주의 기본 헌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하는 기본적인 내 삶의 기본 토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행복산책 24번째 강의로서 오늘은 골장의학을 연구하다가 의학의 뿌리가 무에서 출발하고 무는 산스크리트어로 메다이며 정신력 지혜를 이르는 말이다. 오늘날의 의학을 뜻하는 메디칼의 어원이 메다이다. 이런 제목으로 행복산책 1, 2, 3, 4 이 네 번째까지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이제는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는 어벙벙하게 이 말이 그 생각이 잘 나지 않고 또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멍멍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연결이 되고 이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정통 사상이 무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급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무성과 무속이 구별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민주화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생활인으로서 경제 생활도 같이 해가기 때문에 무속이나 무성이나 다를 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무속의 기본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충실히 하고 무성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미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 무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통 사상이다. 고로 이 무에서 출발해서 성가가 나오고 불교, 유교, 도교, 선교, 또 기독교, 마오메토교가 다 이제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종교화되어 가지고 고등 종교가 되었지만 그 뿌리적인 역할은 무에서 출발했다. 자, 그래서 이 무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이동해 와서 순다 대륙,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다 대륙에서 우리가 적도 지방의 따뜻한 지방에서 살면서 바로 이 무는 물과 무척 관련성이 많다. 그리고 이 무는 이 물과 관계 있기 때문에 연꽃과 관계가 있고요. 연꽃과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보살사상과 관계 있다. 또 이것이 남방문화권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빙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에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천산에 도달하고 곤륜산에 도달하고 타클라마칸 사막과 파미르 공원과 판찰레스 지방, 네팔, 부탄, 인도의 남부, 인더스강 이런 지방에서 널려 살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생활 문화 풍습, 기타 이런 것들이 산속에서는 우리가 성가로 발전하였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그 선인이라 그래서 성가, 예, 그래서 발전하였고 이것이 이제 북방 문화권에서 천추 한인들이다. 그리고 이 천추 한인에서 나중에 광명과 개벽 시대를 빠져나오면서 방구 한인, 제서 한인, 그 다음에 배달 환웅, 당군 천절에 이어져서 우리가 부유를 거쳐서 고조선을 거쳐서 부유를 거쳐서 기타 등등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 오키나와, 제주도까지 지금 현재 거의 북방 지배 계급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근현대까지 해방되기 전까지 아니죠 뭐고 조선이 망할 그 무렵까지 그 절대 왕정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그 뿌리 사상인 의학의 개념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학의 개념을 이거는 이제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의학의 기원은 무와 우리가 인도 의학이라고 말하는 아유르베다, 그 다음에 티벳 의학이라고 말하는 장의학, 그 다음에 중국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의학, 우리가 동의 의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일본에서는 니시 의학이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 의학과 티베트 의학, 한의학과 이 관계가 모두 다 소위 말하는 천축 지방에서 마고선 의학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또 미국 피드먼트 한의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 골장의학과 골장체일도표는 근원적으로 이 산스크리트에 근원한다는 것이죠. 즉 법무에 근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 어원은 어원은 물에서 출발했는데요. 우리가 퉁기라고 합니다. 동이라고 하는 걸 퉁기라고 그러는데요. 산스크리트로 퉁기라고 합니다. 예, 에서 탄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는 마에서 탄생한 언어이며 생명의 근원 지혜의 뜻이 되는 것인데요. 인류의 시조 마누스이며 마누스는 산스크리트로 풀면은 지혜의 화신이 되는데 우리말로 그대로 옮긴 것이 실담어이고 이제 산스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북방 실담어라고 하고요. 이는 남방 실담어인 데반나가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르스는 물이며 물도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졸했다, 몰했다면 이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또한 산스크리트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는 산스크리트로 메다이고 정신력, 지혜를 이르는 말이다. 오늘날의 의학의 뜻하는 이 메디칼의 어원이 바로 메다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고 실담어 주석 사전에 참고해서 공을 강사한 박사님의
그 책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공무 강산 박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제가 그 일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적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이 글을 인터넷으로 보고 난 당장 이 글의 주인장을 찾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당장 이 글을 누가 올렸는지 주인장을 찾았다. 대구에 사시는 수원객 박민우 선생님입니다. 호가 수원객이고 이름은 박민자 우자입니다. 박민우 선생이었다. 나는 그 즉시 예의를 갖추고 표하고 전화로 대화를 장시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난 서울 상도동에 사시는 공후 강수환 박사님을 뵙게 되었다. 공후라는 호는 인터넷 강의 중에 자신을 염제 신농시 후손으로 공후라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호를 공후라 불렸다. 그래서 이 호를 공후라고 지칭해서 제가 제일 먼저 붙여서 예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학자에게는 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성현이 조선조 5현의 성현인 환원당 김경필 선생, 황농단 이런 거를 일찍이 들었기 때문에 호와 이름을 어떻게 불려 쓴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택이라 하지 이황이라 잘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율곡이라 부르지 이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공우가 맞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강상원 박사님은 우리 흔히들 세속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강상원 박사라고 호칭하는데 이것은 공우 선생님에게는 적절치 않은 예우가 있고요. 특히 학문한 사람에게는 예우를 기본적으로 엄격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요즘 요 근래에 우리 강상원 박사님께서 병원에 가 계시는데 공우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퇴사라고 불려주기를 바랬고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부르고 있죠. 저는 퇴사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수원계 박민우 선생님도 퇴사님이라 부르죠. 그래서 퇴사는 그 나라의 최고 어른을 지칭하는데 여기 합당한 여우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퇴사님이 매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는 아니십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강산 박사님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소유자는 아니십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그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학문을 하는 근기로서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근기로 보면 세계 최고의 신념이 있다고 저는 감히 평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록 옆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인간의 인품적인 소중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해도 학문을 하는 근기로서의 의미는 세계 최고의 신념이 있다고 감히 평해 본다. 또 강시답다는 거죠. 나는 밤낮으로 230편이 넘는 동영상을 몇 번이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때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와 계셨는데 그 양반, 그러니까 그 강상원 박사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양반 근기가 대단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엄마는 일자 무식의 엄마의 말에 난 묘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이로 보면 우리 엄마가 한두 살은 많을 것 같다. 그래도 외할아버지 문집 한 권인 내가 갖고 있으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래도 글자기는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집이 한 권 내려오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처가에서 가져가지고 그것을 돌고 돌았다가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문집 한 권이 내가 갖고 있으니 엄마가 글을 모른다고 해도 소양의 일자 무식은 아닐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엄마가 그래서 양반이다 이런 뜻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것이 뭐 옛날에 반상의 제도로서 대단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의 뭐냐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조선조 성현이신 환원당 김경필 선생이 제가 17대 손이고요. 달성군의 밀양박씨 문중이니 나도 최소한의 학문의 지푸라기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글을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환단 원리사 회원으로서 수행극 박민호 선생의 자료를 받았고, 자료를 엄청나게 받았죠. 제가 받았고 율고 선생과 고수 선생도 만나게 되었고 후에 신문강 선생도 만났으니 우리는 학동이면 틀림이 없다 이거죠.
예,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입문한 지 한두 달 되었는데 공무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예. 돈이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이 공무 강산 박사님이 한창 책을 뭐냐면은 막 이렇게 집필하여서 이제 이걸 탈구하고 있는 시기였고 인쇄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대산을 탈구할 때였는데 그래도 그렇지 한두 달 정도 이제 알게 지내게 됐는데 이렇게 돈 문제로 또 이제 전화를 주시니까 저는 이제 어 대구에 계시는 수영도 박밀선 선생 의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의논을 했죠. 그래서 그래 나는 제가 300만 원 다 못 붙였지만 200만 원은 나는 이런 마음으로 그날 12시간 넘어가기 전에 200만 원을 붙여 드렸다는 것이죠. 이 어떤 거를 따지지 않고 제가 붙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자가 전화가 왔을 때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난 바로 붙여 드렸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문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나 예법 그리고 판단과 분별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자태로서 그 모습을 보이는가가 학문의 출발이고 끝이지 글자 한자 두자 더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적어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사람이 돼야만이 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 대학자가 전화가 왔을 때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훌륭한 친구가 어렵게 뭐냐면 전화가 왔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예. 지나간 이야기지만 난 남의 책을 책을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 값을 치르고 산다 이거예요. 시집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후 태고사의 도전으로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상고사를 넘어 박민우 선생님의 상고사의 환단 원류사를 넘어서 태고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생겨서 태고사를 쓰고 싶은데 이것을 뭐냐면 찾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일어나는 방고한인 앞에 천축한인 방고한인까지는 나와 있죠. 근데 이 천축한인 그 다음에 순다환인을 제가 생각하고 그거를 구성하고 있을 때 아마 박민우 선생님이나 그 당시에 또 친구이신 우리가 그 법성스승이신 이창원 선생님께서는 저를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축환인이라는 말이 이 문헌에도 없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이거 천축환인이라고 쓸 수가 있느냐. 예, 그렇죠. 태고사에서는 문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유전자 분석과 그 형질 인류학으로 볼 때 이 마고성에 우리가 천축지방에 판찰라드 지방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천축한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천축이라는 뜻은 하늘 도시고 지혜로운 임금이 다스리는 나다. 이런 뜻으로서 이 천축한일인데 천축이 나중에 신두가 되고 신두가 다시 힌두가 되고 힌두가 다시 인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천축한인은 뭐냐면은 우리 역사의 태고사에 이름을 못 붙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천축한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이전에 남방문화에 우리가 남쪽에 적도지방에 살았을 때 이거를 순다대륙이니까 순다환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땐 이 법성스님이죠. 법성스님. 예, 법성 이창환 선생님이시 스님이면서 문학가이고 또 명예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좀 개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단한 뭐냐면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매우 못마땅하다고 본 것 같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 아마 그렇게도 비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까워한다는 원류사에서 많은 자료를 받아보고 그렇게 올리는 것은 그것을 공부해라는 것이지
그것을 내팽개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편집하고 재정리해서 새로운 책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그게 나쁠 것이 없다. 이것이 학문하는 자세로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했고, 결국은 뭐냐, 급기야는 제가 이제 환단 원류사를 카카오 환단 원수를 나오게 됐는데, 이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난 지금도 나의 선택이 어떤 아쉬움이 없고, 내가 태고서를 연구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고, 우리 학통에서 연구한 것이 나의 학문의 근기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고사를 넘어서 태고사를 내가 내더라도 다른 그룹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학통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루곤 선생님, 그 다음에 제가 이 학통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야? 저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최한기 선생님, 예, 최한기 선생님, 예, 기척제의, 예, 최한기 선생님, 기척제의, 그 다음에 최재호 선생님, 예, 동학 최재호 선생님, 그 다음에 율곤 이중재 선생님, 고모 강산 박사님, 그 다음에 또 김용욱 선생님, 그 다음에 수원계 박명 선생님, 신문광 선생님, 그 다음에 고 선생님, 이렇게 이어가는 우리가 이 학통을 우리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이걸 이어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상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스페인에 공부하고 계신 고 선생님과 더 밀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고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뭐 제가 생색내는 것은 아니고요. 생색을 내는 그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고수 선생님은 한국에 나온 대학자의 반열에 저는 서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나는 종합실담학 개론과 범어천자문과 범당 소식 주석을 또 탈구하고 인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글을 지금까지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진보민주개일 10회에 큰 낙담이 크고 상승감이 크기 때문이고, 이제부터 우리 학문의 학풍을 바로 세워서 나아가야겠고, 이거를 동기부여로 갖고자 해서 이거를 그런 차원에서 적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바람은 우리 고 선생님을 이어서 두 딸 천 최민양이 고수 선생 뒤를 이어서 학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분 더 소개시킬 분이 우리가 박자세의 박문호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을 앞으로 견인해서 우리의 역사, 그 다음에 어원, 그 다음에 뿌리, 한학, 기타 모든 부분을 열어서 한국의 학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토대를 닦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골장 김태수 도서는 올립니다. 예, 두 번째 강의가 앞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